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오늘 시장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활약이 눈부신 하루였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5개월여 만에 최고가에 올랐다고 합니다. 장이 좋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장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을 책임져줄 배트맨은 최충성 위원님입니다.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경제 최충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거나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위원님 특히 이 노란톡 통해서 리딩 매일매일 성실하게 해주기로 유명한 배트맨 위원님이시죠. 들어오셔서요. 시장에 대한 흐름 혼자서 짚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장중 대응이 좀 실시간으로 불안하거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위원님 오늘도 이제 노란톡에서 열심히 시장 리딩 해주시던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시총에서 많이 뛰는 그런 하루였잖아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일단 제가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흐름을 따르되 경계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 넘게 이제 순매수를 진행을 했고 기관, 개인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이제 들어왔는데 일단 선물 시장 외국인들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가 좀 개인들이 다시 매수를 진행을 하니까 다시 이제 좀 팔고 순매수가 굉장히 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모습에서는 지수를 계속적으로 좀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몰려있던 그런 자금들이 지금 좀 반도체 관련 주들로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좀 관심 가져서 보실 필요가 있고 차트도 이제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중간중간 깨진 종목들도 있긴 한데 그런 종목들을 잘 본다면 좋은 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업황 큰 맥락에서 이제 거시적인 맥락에서 반도체 업황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것도 이제 사실이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치고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인재들도 많이 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굉장히 좀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업황, 제조업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경쟁, 가격 경쟁으로 가면은 그런 산업군들은 언젠가 좀 밀리게 되는데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반도체 관련주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경계는 어느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그런 것에서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수급 조절을 할까? 기관들은 왜 팔고 나갈까? 매수를 진행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하기 위한 그런 대형주의 매매이거든요. 사실상 그런 업종들, 중공업이나 금융, 철강, 조선
관련해서도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5월, 6월 달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일단 5월, 6월 끌어올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향수를 좀 자극을 하는 거죠. 지금 시장 자체가 또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어쨌든 그런 수급 조절을 할 때는 뭐 흐름을 따라가서 어느 정도 매매에 대응을 하시는 건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여력은 사실상 부재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강한 건 맞지만 흐름을 따라가되 경계는 하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형주 흐름들이 잡히고 있으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충성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콕 집어주신 것 같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 점들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그렇다면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행운의 7기법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그 기법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양식 들어가서 일단 순환매, 랠리를 이어갈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 그 7기법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체크를 해보고 이제 기법은 기법대로 좀 소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에는 이제 시장 얘기를 어느 정도 해보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뭐 기존의 신풍제약 그리고 신일제약 같은 경우 차트를 살짝 보면은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많이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왜냐면 얘가 이제 159,500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3만 원짜리에서 저희 이제 가족분들이 매매를 대응을 했었고 이제 7만 원, 8만 원짜리에서 매도를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제 가치의 관점에서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사실 이 자리 이상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좀 투기성이 강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더 올라가는 거 상관없이 이제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이제 개인 매수가 올라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매도를 만약에 이 꼭지 자리에서 하셨다면 최대한 이제 손실을 좀 덜 보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마 다 10만 원짜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실 테지만 그 세력들은 이제 덜어낼 때 한도 호가 정도 안 주고 이제 덜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만 원짜리에 오면 팔아야지 라고 하시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한 8, 9만 원 정도 밴드 사이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좀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던지셨다가 그 손실을 좀 최소화해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락 중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또 이제 이게 속임 구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또 돌아가는 척 올라가다가 또 이제 다시 하락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안타깝지만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손실을 좀 최소화하시는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종목 자체는 사실상 뭐 여러 종목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국한해서 물론 속상하신 건 알지만 이런 종목들 이거를 교훈 삼아서 더 추후에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바닥권부터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 내용에서 뒷부분에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다음 이제 순환매 장세에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신풍제약이나 뭐 신일제약 같이 좀 제약 관련해서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에 만약에 손실이 좀 많이 보셨다면 제가 복구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 네, 이제 끝일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전반적인 지금 대장주 우리가 이제 계속 보아왔던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이제 신풍제약, 뭐 신일제약도 있지만 신풍제약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가 무너졌죠. 어쩔 수 없이 다른 제약바이오들은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아직은 끝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신풍제약, 뭐 대장주가 무너졌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을 보시기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러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백신 관련주가 초기에 이제 움직일 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뭐 렘데시비르, 뭐 각종 뭐 백신의 이름을 붙여서 여러 것들이 좀 순환매가 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상승을 할 거니까 잘 보시면 좀 좋을 겁니다. 바닥권에 있는 코로나 관련 백신 관련주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끝은 아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만 다른 종목들을 지금은 좀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왜 시간이 없을까요? 특히 이제 신풍제약이나 저런 거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손실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걱정이 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어쨌든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섹터를 다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순환매 랠리를 이어갈 섹터, 그 다음 섹터 중에 제가 5가지를 추렸는데요. 일단 한번 읽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섹터 중 중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섹터군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중장기적.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2주 만에 5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이번 연도는 다시 안 나올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데 이번 연도는 사실상 신풍제약이 다 했기 때문에 더 나오지 않을 거고 이제부터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뭐 300%, 400%, 뭐 500%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관련,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최고, 삼성전자가 최고다 뭐 이런 말 있듯이 제조업 관련해서 사시는 게 맞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 낙폭과대주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적기대주, 대선 정책 수혜주, 코로나 관련 사이클 테마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뭐 종목군, 섹터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노란톡에서는 계속 오픈 채팅방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힌트를 드리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적으로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매수를 할 때는 제가 뒤에서 좀 살펴볼 내용인데 뒤에를 먼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매수 시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저번 주에 주말에 일요일에 강연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매수 시 확인해야 될 사항들 뭐 4가지 이 정도만 살펴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종목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종목을 매매했을 때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고 다시 앞으로 갔을 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는가 사람을 따라가는가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딱 이런 경우죠. 기업의 가치를 따라간다기보다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뭐 16만 원까지 뭐 하루아침에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은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는가 사람을 따라가는가에 대해서 뭐 주식은 물론 기대감을 반영을 합니다. 기대감을 반영을 하지만 너무 지나친 기대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춰지려면 기업의 가치, 본질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어야 이게 괴리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다시 반등할 여지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을 내가 그냥 막 올라가는데 사고 있는가 아니면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인지 아니면 시장의 흐름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물론 저도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탄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저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뭐 반도체나 이런 전반적인 업종이 좋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어도 잘 매매는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흐름을 받을 수 있다면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 특히 지금은 뭐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를 보고 있다던가 다른 뭐 소비재, 옷 이런 것들, 생산 업체들을 본다던가 물론 그런 기업들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 흐름을 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이제 뒤처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실 필요도 사실 없고 순환매가 돌고 돌면은 언젠가는 다시 옵니다. 다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사실 근데 시간은 많아요. 주가를 올려주는 건 세력들이고 우린 그걸 따라서 그냥 추종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좀 빨리빨리 벌고 싶으니까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생각도 하고 어쨌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는지 아니면 시장의 지금 흐름을 빠르게 좀 돈을 순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는지에 대해서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무를 보는가 숲을 보는가에 대해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에 이제 차트를 말씀드릴 때 기법 강의를 제가 해드린 이유는 뭐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산을 그냥 어떤 산을 내가 올라간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차를 여기에 대고 있고요. 조금 멀리서 봐야 몇 분 거리 멀리서 봐야 여기 산에 능선이 보이겠죠. 이 능선을 어느 정도 봐야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저쪽에 이렇게 가면은 보이겠구나라고 하는 거랑 그러니까 마냥 그냥 입장 여기부터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길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차트를 좀 크게 당겨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뭐 당겨서 보면은 그 하루하루의 움직임밖에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좀 당겨가지고 멀리 보면은 흐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일단은 뭐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좀 이렇게 당겨서 차트를 당겨서 본다면 여기 상승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에는 어떤 삼각형 기법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법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뭐 삼각형 기법이 나오고 여기 박스권이 나오고 그러니까 차트를 당겨 보면은 얘가 이렇게 돼서 좀 반등이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흐름들을 알 수 있는데 차트를 그냥 단순하게 좀 당겨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만 보게 되고 내가 큰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흐르면 굉장히 좀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저도 처음에는 차트를 좀 당겨보고 이 부분만 봤었는데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이 캔들 하나하나는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캔들 하나는 다 속일 수 있는데 이 전반적인 흐름까지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네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단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많이 큰 종목의 수익을 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제조업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종목들 뭐 삼성전자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물론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뭐 세계 글로벌 1위 업체이고 다만 대형주를 매매함에도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늘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관련해서 한 7%, 8%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이 7, 8%를 먹기 위해서 거의 한 달이 넘게 기다려요. 물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낸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6만 원 정도 매물대 구간이니까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달을 기다려서 7, 8% 수익이 뭐 작은 건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7, 8%를 먹기 위해서 한 달을 기다렸으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낙폭을 본다면 떨어질 때 뭐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7, 8%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아마 매도하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냥 들고 계실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6만 원 언저리에 오면 한번 수익은 실현해야 나의 수익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조업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한 10%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낙폭과대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던 금융, 철강, 조선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사실상 한 10%? 많이 이제 반등을 하면 뭐 20%까지도 상승하는 경우, 뭐 재료가 이제 나온다면 상한가 반짝 달성을 했다가 하루 만에 이제 반납하는 그런 관점인데, 어쨌든 낙폭과대주도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이다. 그리고 실적기대주, 요즘에는 실적 장세가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 실적 관련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만 받쳐주면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한 10%에서 15% 내외 하루 반짝 올랐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예시로는 이제 삼성전자 최근에 실적이 발표가 되고 올라갔다가 눌림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신다면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럼 대선 관련 정책 수혜주,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관련주, 단순히 저는 인맥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책 수혜주, 우리가 인맥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 저는 사실상 이런 종목들 중에 지금 2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정책 수혜주고 대선입니다. 대선. 근데 우리가 이제 정책 수혜주를 볼 때 가장 인맥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책 수혜주를 볼 때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이 뭐죠?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이낙연이나 뭐 홍정욱이나 뭐 이런 사람들, 김무성이나 뭐 많이 있겠죠. 이재명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섹터군들, 뭐 섹터라기보다는 그 공약들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추종하는 공약들이 다 같은 공약이 있다면 어떠세요?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이 올라가든 이 사람이 올라가든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나는 겁이 안 날 거죠. 왜요? 이 사람이 돼도 이거는 진행이 될 거고, 이 사람이 돼도 이 정책은 진행이 될 거고, 이 사람이 된다 그래도 정책은 진행이 될 겁니다. 인맥 관련주를 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인맥 관련주는 이 사람이 되면 낙폭이 그냥 하락으로 바로 꽂혀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정책 관련 수혜주를 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적인 정책 수혜주를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노란톡 들어오셔서 제가 힌트 드리니까 잘 보시면 좋을 거고, 코로나 사이클 테마, 이것도 제가 힌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거는 최초에 시작했던 그런 것들이 잘 있어요. 코로나 처음에 이제 상승을 했던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백신, 그 다음에 마스크, 그 다음에 제지, 그 다음에 물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진단키트, 뭐 이렇게 사이클이 되죠. 제가 지금 팁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이클,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어떠한 섹터군이 순환매가 되고 뭔가 섹터가 확정이 되면 사이클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백신 관련해서는 어떤 백신을 봐야 되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코로나19 백신은 아닙니다. 최초에 올라갔던 이 백신 관련주를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사이클이 완성이 될 때는 어떤 사이클이 형성이 될 때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종목이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종목 관련해서는 제가 틈틈이 힌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이 백신 관련주 잘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여기 대선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300~400%의 수익률까지 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대선 정책 그 기간 동안 상승을 이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합니다. 뭐 사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코로나 관련 사이클 테마도 뭐 신풍제약만큼 뭐 단기간에 몇백 프로, 500% 이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1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감이란 뭐 무조건이란 말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종목 관련해서는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찾아보세요. 어쨌든 이제 기법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보아야 할 때이다. 네, 상승에서는 또 다른 상승을 만들어내고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시면 좋을 거고, 버블이 크면 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주식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한다. 지금 지수도 보시면 예측 가능한 범위를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뭐 지수가 3,000을 간다고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측 가능한 뭐 지금 코로나든 미중 무역 갈등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뭐 말썽을 부리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실물적인 부분, 신풍제약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주가가 왜 꺼졌을까?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3일 만에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지수, 업종지수 코스피 코스닥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신풍제약의 주가 상승 거의 고점에 달해가는 그런 시점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식의 대가는 나중에 밝혀진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나중에 맞는지 아닌지는 아실 수 있으실 거고. 네. 자, 그러면은 행운의 7기법 제6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골든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승리 골든 패턴은 속이명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잘 가던 이제 지수가 일부러 딱 꺾어버리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일단 V자형 상승을 보이던 주식이 21선까지, 여기 기준선 제가 매일매일 기법 강의 할 때 기준선을 잡아드리잖아요. 그 기준선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21선까지 장악한 후에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얘가 왜 이렇게 만드냐면, 여기 원래는 이렇게 좀 기어오는 모습인데 차트를 만들다가 일부러 꺾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꺾고 다시 반등을 좀 강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21선을 꺾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드 크로스라고 이제 불리우고, 이 자리는 이제 통과를 해서 다시 이제 크로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승 크로스이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일단 뭐 이 용어들은 굉장히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고, 일단 기준선 정도는 기억을 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드크로스를 발생한 종목이 추세 이탈 흐름을 보이다가 V자 반등을 보이면서 21선을 돌파한다. 그럼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추세 상승으로 이어진다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행운의 7기법 6강의 뒤에 보시면은 일단 21선 자체는 뭐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뉘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도 발생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평이 유지가 된다. 이거는 좀 헷갈리실까 봐 세 가지로 제가 모양을 말씀드렸으니까 꼭 일자로 간다,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정배열은 아래 라인에 장기 평선에 위치를 한다. 항상 이제 상승 위쪽에 위치해서 나타나면 추세 상승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꾸준한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온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V자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21선, 이평선이 보편적으로 옆으로 눕는 형태에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누워갈 수도 있고, 이렇게 누워갈 수도 있고, 이렇게 수평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배열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 신뢰성이 크다. 왜요?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단에 이제 부딪히는 매물 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상태에서, 물론 역배열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에서 이제 진입하시는 것보다 정배열 상태에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고수익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6강이, 7강이는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 굉장히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면 잘 좋을 건데, 그 외바닥 형태가 많고 간혹 쌍바닥, W자 패턴, 외바닥은 이제 V자형 패턴에서 모습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저점이나 직전에 중간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직전에 이제 저점, 이 모습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V자형 패턴, 뭐 일자로 흘러오거나 아니면 하락해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V자가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매수 시점은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인데 가장 좋은 거는 3차 매수겠죠. 공격적으로 딱 회복을 하는 이 구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딱 보시면 되고, 이 V자는 팁으로 말씀드리면 1, 2주 안에 돌아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속임이기 때문에, 단기 속임이기 때문에 짧게 그냥 치고 물량 빼먹고 그냥 쭉 끌어올립니다. 이 관점을 좀 잘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실전에 매매할 때 한번 써보시고, 뭐 비중을 많이 담아서 매매하시기보다는 연습 매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연습 매매, 뭐 1%에서 5%, 뭐 적게 먹어도 괜찮아요. 그게 익숙해지면 금액도 커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하시는 게 좀 어려우시거나 궁금하신 부분들, 기법을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들 있으면 언제든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다음에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줄 행운의 7기법 중 6기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연습 매매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신 분들 노란톡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 최충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380분이 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지금 운영을 해주고 계시는데,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리딩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요.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행운의 7기법까지 강의 들어봤으면요. 저는 오늘 시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이야기도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삼성전자 말고도 오른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요. 오늘 위원님께서 좀 눈여겨보신 업종과 종목은 뭘까요? 네, 일단 뭐 정부 ARVR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특히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아시아나 IDT라는 기업입니다. 맞아요. 네. 항공주들이 좀 움직였었죠. 네, 항공주 오늘 굉장히 강하게 갔는데 특히 이제 국유화 기대감에 일단 아시아나 IDT가 굉장히 오늘 상한가에 좀 달성을 하는 모습이고 항공 관련주가 기존에 굉장히 업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한항공이나 뭐 한직화 같은 경우는 아직 경영권 분쟁 중이지만 일단 아시아나 관련해서 그 최근에 그 뭐 이스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항공을 합병이나 뭐 흡수합병이나 인수를 하려다가 계속적으로 취소가 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일단 업황이 힘드니까요. 네,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오늘은 뭐 국유화에 대한 기대감, 나라에서 사간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근데 발언 정도에 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의지를 표력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고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대감에 움직였다. 네, 일단 기대감에 많이 상승을 했고 기대감에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뭐 종가 18,350원에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뭐 단기적으로 짧게는 2만 원, 25,000원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항공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차트가 좀 깨지는 상황에서 재료가 나오고 이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재료가 나온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오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항공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재료가 나와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25,000원 정도까지 한번 끌어가 보시면 어떨까? 아니면은 너무 큰 기대감을 또 가지실 수도 있으니까 2만 원, 23,000원 좀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시면서 나머지는 끌고 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 가격은 오늘 이 자리 봉에서 17,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수익은 났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고 사실 이 자리는 수익이 나신 분들보다 손실 구간에서 이제 올라와서 어느 정도 좀 수익권으로 살짝 보합권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일단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초심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매수가만 오면 다 던져버릴 거야 라고 하셨던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비중 축소 대응 같은 것들을 좀 하셔서 지금 전반적인 항공업종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2만 원 정도에서 또 자리를 잡고 횡보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접근하시는 좀 복수를 원하신다면 2만 원 정도에서 다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꼽아주신 업종과 종목은 항공주 중에서 아시아나 IDT였습니다. 국유화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 중에서요. 아시아나 IDT 오늘 상한가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도 주셨습니다. 만약에 공략을 하셨다면 25,000원 이내로 좀 목표가를 보는 게 좋겠고 손절가는 17,000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리면서요.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시장까지 만나봤으면요.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움직였던 종목까지 만나봤으면 내일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베스트 공략주는 뭘까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반도체 업종 자체가 차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매매를 하진 않지만 일단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제가 아마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저 원래 아까 살짝 보고 놀랐어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 업종은 제가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탄력성이 없으면 잘 매수를 하지 않아서 저는 네, 당연히 위원님께서 게임주나 네. 엔터주나 이쪽을 보실 줄 알았는데 하나마이크론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저도 이런 종목들을 안 할 뿐이지 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일단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관련 업체이고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차트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정도 자리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 가격은 그냥 한번 뿜어주는 자리 6,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 7,000원까지도 천천히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3세판이라고 몇 번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기 네. 매물 구간 6,000원짜리를 좀 못 넘고 다시 눌리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줄 거기 때문에 6,000원짜리에서는 매물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 어느 정도 오면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보시는 그런 전략은 좋습니다. 일단 한번 두 번째 시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또 돌파 시도 못하면은 또 하단으로 한 5,000원짜리 그리고 한 4,500원까지 많이 눌리면 저 자리까지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으로 좀 수익 실현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보시는 그런 전략, 그리고 수익 매도를 하셨으면 돌파를 해주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만약에 눌린다면 다 수익 실현하셨다가 5,000원 가까운 자리에서 다시 이제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7,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절 가격은 지금 짧게 잡아서 5,325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나도 이런 종목 공략할 수 있다 하시면서 하나마이크론 말씀을 해주시면서 손절가 5,325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가지고 나오시니까 굉장히 새롭긴 한데,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보다는 위원님께서 조금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반도체 쪽으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공략하신 건가요? 반도체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좀 오늘 삼성전자 올랐잖아요. 네, 스윙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삼성전자도 제가 아까 6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삼성전자 6만 원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하면 어느 정도 좀 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같이 따라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단기 스윙 관점에서 하나마이크론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중에서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하나마이크론 말고 다른 종목들 많잖아요, 위원님. 아까 뭐 이제 상담 들어오는 종목들 보니까 네페스나 이런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비슷한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네페스도 뭐 굉장히 좋게 보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그런 종목들이 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페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한 35,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35,000원. 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상단에 매물 구간이 다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 네페스 마찬가지,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상단에 지금 매물대가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지수를 얼마나, 반도체를 얼마나 좀 투자 심리를 자극할지가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에서는 뭐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까지, 이 거래일 정도까지만 좀 보시고 수익은 좀 줄 때 챙기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짧게 보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삼성전자 오늘 특히나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차익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했고 너무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것에서는 항상 좀 주의하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이야기해 주시면서 뭐 네페스도 좋아 보인다, 또 차트 같은 경우 만들어지긴 했는데 매물대 구간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좀 등락이 다 갈릴 것 같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매물대 안에서 좀 단기 스윙 관점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괜찮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베스트 공략주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주에 저희 이제 언택트로 네. 이제 화면 대 화면으로 저희 만났잖아요. 네. 그때 주셨던 종목이 신풍재지였어요. 네, 신풍재. 저는 살짝 잘못 듣고 제약 관련주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신풍재지였죠. 네, 신풍재지입니다. 네, AS 네. 한번 해주시죠, 위원님. 네, 일단 신풍재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한 뭐 20%, 30%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하고 고점 달성하고 지금은 좀 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천천히 이제
근데 1파동 정도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추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뭐 신풍 제지라 그래서 신풍 제약과는 관련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수익 실현 대응을 못 하셨다면,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표 가격은 넘어갔죠. 네, 1,800원 일단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또 그냥 가지고 계신다면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다시 이제 상승을 해줄 겁니다. 지금 하단에서 이제 올라오는 중에 상승이 살짝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면 전고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까지는 넘겨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그 이후 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신풍 제지 만약에 공략을 하신 분들 계시다면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 지난 또 종목이 우림기계입니다, 위원님. 무거운 종목들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기계 관련주, 뭐 우림기계 어떻게 좀 AS 받아볼까요? 네, 일단 우림기계 관련해서도 제가 딱 매물대까지만 짧게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그 구간 넘어서 이제 눌림목 살짝 이제 눌렸거든요. 말씀드리고 살짝 눌리고서는 이제 목표 수익 구간은 달성을 했습니다. 3,700원, 730원 자리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한 10에서 15% 이상 정도 이제 상승했다고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냥 가지고 계신다면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3,500원까지만 지금은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매수매도 반복은 좀 유동적으로 하셔야 되고, 3,500원 저 자리만 넘겨주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4,500원, 5,000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림기계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우진 BNG인데요. 위원님께서 동물 백신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대장주를 좀 공략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우진 BNG는 어떻게 AS 받아볼까요? 네, 일단 우진 BNG 사료 관련, 그리고 뭐 장마 이런 것도 엮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도 좀 묶였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의아했었는데, 네. 일단 말씀드렸던 가격대보다 30-4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꼬리를 달고 좀 밀린 모습인데, 일단 수익 실현을 좀 기계적으로 하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제가 3,150원을 목표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4,300원까지 한 30-4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5일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더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차트를 만들어 가고 매집도 충분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을 할 거지만 지금은 좀 흔드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좀 반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5일선을 지지해준 선에서 한번 끌고 가보자. 다음 목표 가격은 지금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4,000원 정도. 이거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우진 BNG 같은 경우 오늘 좀 하락을 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위원님 오늘 우진 BNG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 특허 취득 같은 이슈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졌어요. 장이 좋은데도. 그런데도 5일선 지지하면 괜찮은 건가요, 위원님? 네, 일단 뭐 우진 BNG는 다른 부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백신 관련, 그 코로나 사이클 관련해서도 뭐 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 관련 종목들은 제가 예전에 이번 달 초쯤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과 이제 플러스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종목 AS까지 받아봤으면요. 내일장 대응 전략에 대해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 오늘 삼성전자가 너무 올라서 많은 분들이 내일은 또 어떻게 좀 시장 공략을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지수가 거의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좀 쉬어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제 순환매가 도는 것들을 저는 이제 보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9시부터 10시까지 세력들이 한 2번 정도 사이클을 좀 돌리고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리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는데, 요즘에는 9시부터 9시 20분 정도면 그냥 매매가 거의 끝납니다. 멈춰 있다시피 좀
그렇게 됐다가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 종목 올라가고 낙폭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윗꼬리도 많이 달고, 그러니까 섹터군들 오늘 아침에 이제 증강, 가상현실 관련해서 그런 종목군들, 섹터군들이 상승을 했다가 차익을 좀 많이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순환매 장에서는 지금 같은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시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바닥에 있는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를 좀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섹터군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신중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려야 된다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그대로 카메라 어플로 갖다만 대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이쪽에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